네,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채권자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회사는 사법상 모든 감자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 충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자본금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은 유지해야 될 자산을 줄인다는 것도 되니까 이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모든 감자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 결손 보존 감자는 실제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수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585번 그리고자 결손 보존 감자 방금 봤던 얘는 보통 결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감자는 특별 결의 상황이거든요. 자, 결손의 보존을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거쳐 이사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절차 필요 없다는 거. 자본 감소 규정은 주식 소각의 경우, 자, 주식 소각을 통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죠. 자, 아시다시피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요. 소각을 통해서 주식을 영구히 소멸시킴으로써 주식수를 줄이면 자본금도 줄어들잖아요. 자, 그때 효력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공고된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지문인데 기본적으로 주권 제출 기한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병합이든 소각이든. 근데 채권자 보호 절차가 그거보다 늦게 끝나면 이때입니다. 채권자가 없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일괄해서 제출 기한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채권자가 있다고 한들 채권자 보호 절차는 진작에 끝났고 제출 기한이 만료됐어. 그럼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부득이하게 채권자 보호 절차가 제출 기한보다 늦게 끝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것도 그 얘기인데 주식 병합도 주식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걸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 이래. 그런데 채권자 이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뭐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흡수설 얘기 또 나왔네요. 뭐 똑같은 얘기죠.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총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 근데 이거는 감자 무효 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후행 행위를 다툴 수 있는 소송이 따로 있으면은 그 절차로서 주총에 대한 하자는 효력이 발생했다면 감자 무효로 다퉈야 되는 거죠. 자본 감소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총회 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고가 맞죠. 다툴 수 없고 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어때요? 주총결의 하자와 관련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후라면 모를까? 589번 감자 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므로 대세효가 있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맞는 얘기고 6개월의 의미는 신주 발행과 똑같아요.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맞고요.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얘기. 자,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이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재량기각이 있죠. 있는데 재량기각의 요건은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의 보완이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재량기각이 그렇죠. 대부분의 재량기각. 단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주총결의 취소는 하자의 보완이 아예 요건이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다 요건인데 자, 요건이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완되어야 하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경우 그게 불가능하다면 보완이 없어도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완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될 수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추천결의 취소와 달리 하자의 보완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재량기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하여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병합편에 병, 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요. 없는데 이 주식 병합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거죠? 뭘 위한 걸로? 자본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자본금 감소 무효의 절차에 따르고 그러니까 병합 무효 수성을 이걸 가지고 준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에도 455조가 유치 적용되냐? 그렇죠.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렇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그렇죠? 불문하고 이 주식 병합의 무효와 관련해서는 소송의 명문 규정에 따로 없지만 감자와 관련된 445조를 유적용한다. 자, 593번 보겠습니다. 주식 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회사는 그자의 청구에 의해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합에 대한 절차예요. 병합에서 이제 구주권을 가지고 와야 신주권을 주는데 이걸 못 내는 애들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는 이런 공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주식 분할의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그렇죠? 그 얘긴데 중요한 것은 주식 분할은 여러분 분할로 자본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얘는 병합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있다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어요. 근데 얘도 구주권을 내기는 내겠죠. 그러면 얘는 주권 제출 기한 만료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죠. 근데 병합에서와 같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늦게 끝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얘는 없으니까. 자, 주식 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이게 제출 기한이죠. 그렇죠?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한다. 명부에 있는 애들한테는 각별로 통지한다. 기본적으로 공고하지만 통지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회사의 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